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 조용한데 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가장 선명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외부의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흔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과하게 말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초조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존감 높은 사람들만 가진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안에도 이미 같은 힘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장 쉽게 방향을 잃는 순간은 생각이 외부로 흩어지는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 중심축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가진 습관에 가까운 귀환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이란 외부가 휘두르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식이 다시 안착해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며 쇼펜하우어는 이 귀환을 의지가 고요 속으로 잠시 물러나는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잠잠해질 때 마음은 마침내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질문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검토합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졌는지 아니면 조용히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 사소한 차이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의지의 충돌에서 찾았습니다. 의지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원함은 곧 결핍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결핍이 일으키는 소란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라봅니다. 욕망의 방향보다 의식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셈이지요. 이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외부를 따라갈 때가 아니다. 다시 나에게 머물러야 할 때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위안이나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인식입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면 자신을 잃는다는 일종의 내면적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머문다는 것은 정지나 후퇴가 아닙니다. 머문다는 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의지의 방향을 조용히 고쳐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화려함도 결연한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지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를 아는 정숙한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마음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멀리 두고 자신이라는 조용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돌아갑니다. 그 방은 그 어떤 외부의 평가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며 오직 자신만이 드나드는 내면의 서재와 같은 곳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평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깊은 우물 같아서 표면은 흔들리되 바닥의 물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바닥을 지키는 힘이 바로 자기에게 머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흔들림 안에서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렇게 묻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 물음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입니다. 그 물음만으로도 흩어지던 생각들은 방향을 되찾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외부의 판단이 잠시 마음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그곳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고요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원하지 않는 소음은 들어올 수 있지만 선택된 고요만이 오래 머무는 자리, 그곳에서만 자존감은 비로소 자란다고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에 머무는 사람만이 의지의 폭우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으며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조용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내면적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원인을 단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의지의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향해 끝없이 뻗어나가는 내면의 손이며 그 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큰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더 가지면 자신이 생기고 더 채우면 마음이 단단해진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그 말이 오히려 정반대의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일수록 인간은 더 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욕망은 비교를 만들고 결핍을 만들고 조바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바심은 결국 스스로를 기준 없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소란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욕망이 불러오는 흔들림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애초에 욕망의 손을 크게 뻗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자신을 불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욕망을 스스로 경계합니다. 이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며 절제가 아니라 내면을 지키기 위한 질서입니다. 욕망을 비운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폭이나 체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소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 모든 흐름은 지금의 자신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망을 덜어낸 사람은 현재라는 한 점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점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한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대신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것을 원함으로써 내가 흔들리지는 않는가? 욕망을 덜어내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결핍이 아니라 고요가 들어옵니다.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곳은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조용한 휴식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의 잠시 멈춤이라고 말했습니다. 멈춤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이 쌓일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욕망을 줄인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크면 그만큼 외부에 기대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이고 외부의 기대는 마음이 커질수록 흔들림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을 덜어낸 사람들은 마음의 뿌리를 밖에 아니라 안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달라져도 환경이 변해도 예상치 못한 파도가 찾아와도 그들의 마음은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런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평온은 외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낸다. 그들은 욕망의 소란을 멀리 둠으로써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여야만 내면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덜 바라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자존감은 제대로 자랍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자신을 잃기 쉽고 욕망이 줄어들수록 자신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단순한 진리를 조용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단함은 화려한 자부심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이 남긴 고요한 중심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변화, 설명되지 않는 불안, 이 작은 파문들이 마음에 닿는 순간 감정은 곧바로 출렁이며 그 출렁임은 때로는 인간을 덮쳐버릴 만큼 크게 번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파도 속에서 허우적입니다. 감정이 곧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일면 흔들리고 파도가 가라앉으면 잠시 안도하고 그러나 다음 파도가 몰아치면 다시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에 이런 인간의 상태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한 의식의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 즉 감정과 자신 사이의 얇은 공기를 의식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공기를 지키는데 유난히 능숙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에 즉시 뛰어들지 않습니다. 파도와 자신 사이를 조용히 떼어놓고 그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건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일어나는 현장을 하나의 장면처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던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은 정말 나인가? 아니면 순간의 의지가 만든 하나의 파도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즉시 가라앉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가 타오르더라도 불안이 스며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현상임을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중심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이 관조의 태도는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될 때 비로소 마음은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불러온 혼란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혼란을 바라보면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그들은 감정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감정의 밀물과 썰물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한가운데서 허우적대지 않으니 감정이 지나간 자리도 금세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이 사라진 뒤 남는 잔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감정은 지나간 뒤에도 계속 마음을 물들입니다. 분노가 가라앉아도 쓴맛이 남고 불안이 사라져도 근심이 뒤에 붙어 있고 슬픔이 지나가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이 지나간 후에도 마음을 빠르게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움켜쥐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단단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감정의 폭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마음의 중심은 외부의 소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 단단함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관찰하는 의식, 즉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감정은 정체성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아무리 거세도 자신의 중심은 여전히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사라져도 허무가 남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과 자신 사이에 얇고 투명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이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감정을 바로 나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감정에 잠기지 않는 자신을 갖게 되며 그 마음의 형태는 놀라울 만큼 단단해집니다. 고독은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같습니다. 침묵 속에 홀로 남는다는 건 곧 마음의 가장 은밀한 부분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피하려 하고 늘 무언가의 소리와 사람의 기척으로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는 의지의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이 두려운 이유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생각, 해결되지 않은 감정, 설명되지 않는 불안, 이 모든 게 고요한 방 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회피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방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고독의 가치는 바로 이내면적 회복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을 통해 마음이 본래의 속도를 되찾는다고 믿습니다. 바깥의 세계가 빠르게 돌아갈수록 그들은 고독 속에서 더 천천히 숨을 쉽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시선도 없기에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고동 소리를 듣게 되고 감정은 자신의 무게만큼만 드러나며 의지는 잠시 멈추어 고요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고독은 이들에게 하나의 정화의 장소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흩어진 내면의 실타래를 천천히 감아 올리며 억눌린 감정이나 지나친 고민을 고요 속에서 녹여냅니다. 그리고 고독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자존감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깊은 기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외부의 평가와 비교라는 거울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편안히 받아들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자신, 축소되지 않은 자신, 그저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 때 마음은 깊어지고 그 깊이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움 대신 평온으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특유의 마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고독을 결핍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외부의 눈 없이도 충분히 단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고독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관조의 태도를 갖습니다. 고독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의 잔잔한 진동을 느끼고 그 진동이 자연히 잦아드는 순간을 기다릴 줄 압니다. 셋째, 고독을 자기 회복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고독 속에서 의지는 소음을 잃고 감정은 흩어진 언어를 되찾으며 내면은 자리를 정비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심연 속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더 단단해져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을 되찾는 법을 압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공허가 나를 잠식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오는 깊은 숨입니다. 외부의 소리와 속도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끝난 뒤 그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자기 존재의 고요한 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확신이 쌓여 자존감은 깊어지고 그 깊이가 쌓여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깥의 충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 균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자기기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얇은 가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기반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은밀한 침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감정을 덮어두기 위해, 혹은 보이고 싶지 않은 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나씩 건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았어. 나는 사실 흔들리지 않아. 이 감정은 별 의미 없어.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분열시키는 씨앗입니다. 자기기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진짜 자신과 멀어지고 그 거리는 결국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내면의 균열을 덮어서 감추는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고 천천히 마주합니다. 이게 그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정직함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솔직함에는 자책도 교만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의 투명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두려움, 고통, 충동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왜곡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이 투명성은 곧 자기 자신과의 충돌을 줄여줍니다. 내면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면 마음은 훨씬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한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상태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들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정직함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적 중심입니다. 내면이 거짓없이 일치할 때 그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기만을 거부하는 대신 자기 이해를 선택합니다. 자기 이해란 결국 자기 수용이며 자기 수용이 쌓이면 평온이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자존감은 나는 충분하다는 긍정의 외침이 아니라 나는 나를 알고 있다는 조용한 사실의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내면의 잡음은 줄어들고 마음의 중심은 뚜렷해집니다. 그 중심 위에서 인간은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욕망의 소란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은 마음을 고요로 이끕니다. 고요는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깊이는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 단단함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은 외부의 충격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흔히 외부가 평온할 때에만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외부의 소란이 아니라 내부에서 의지가 일으키는 파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가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고요의 중심에 놓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들의 내면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 등불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조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오릅니다. 그 등불이 바로 자립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스스로를 붙잡고 서 있는 상태. 이 자립은 혼자 버티겠다는 단단한 각오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냉소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질 때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드럽고 안정된 내면에서 나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지탱되는 중심.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감정을 관찰하며 중심을 지키고 욕망을 덜어내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거짓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이 5가지 특징은 각각 따로 작동하는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바로 조용한 자립입니다. 의지는 과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의지는 감정의 파도를 쉽게 받아들이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자신에게 솔직해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면서 내면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립은 의지의 독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적 의미에서의 자립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고독도 아니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완고함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간은 스스로 충분해진다. 이 말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의 자립은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생긴 게 아니라 내면의 조건이 정리되어 생긴 겁니다.
흔들림이 멈춘 뒤에 남는 마음의 상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 공백은 나로 돌아오는 깊은 숨과 같습니다. 욕망이 잦아든 자리에는 불안이 아니라 잔잔함이 남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허무가 아니라 투명함이 남으며, 고독이 머문 자리에는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잔함과 회복이 겹쳐진 지점에서 마음은 단단한 형태를 갖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단함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조용한 무게, 그 무게가 바로 자립의 핵심이며 쇼펜하우어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존감이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에게는 이런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외부가 어떻게 흔들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은 목소리 높여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붙잡고 설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존감 높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 조용한 마음이 완성해내는 자립입니다. 긴 여정을 따라오시며 느끼셨겠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존감은 어떤 화려한 슬로건도 긍정의 주문도 아닙니다. 그건 조용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음의 기운이며 외부가 만들어주는 안전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단단한 구조의 회복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고독하며 누구나 욕망과 감정에 휘둘립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존감 높은 사람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5단계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 감정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욕망을 덜어내며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선택, 자기 기만을 허락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조용한 자립. 이 5가지는 사실 하나의 길 위에 놓인 서로 다른 표지판이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인간은 스스로에게 가까워지고, 스스로에게 가까워질수록 불필요한 소음들이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한 힘이란 바로 이 과정의 끝에서 탄생합니다. 이 힘은 소리를 내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고 과장하려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치켜세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힘의 전부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순간 그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과의 작은 싸움들마저 멈추게 됩니다. 자존감은 남들이 알아봐 주어야 빛나는 성질의 아니라 스스로 느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가장 내밀한 감정입니다. 그 내밀한 자리에서 고요가 깃들면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파도가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고요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조용함이 하나 자리했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가 자라나면 당신 역시 외부의 소란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붙잡고 설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존감의 본질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빛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